자, 엊그제 메타 커넥트 2024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AI 기술과 진짜 꿈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SF 기기를 보여주는데요. 자, 제가 느끼기에는 요새 구글이랑 애플 발표 때보다 더 신박합니다. 이 메타 하면은 SNS 기업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 명실상부한 AI 기업 탑입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 발표될 제품인 메타 퀘스트 3S입니다. 이제 가격이 128기가 기준으로 299달러, 그러니까 40만원 정도인데 너무 싸죠, 가격이? 이게 전작인 3가 사실 500달러로 나오면서 이거 너무 비싸다라는 비판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신제품이 300달러로 나오면서 너무 혜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이제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730만원짜리인데 이 정도면 이제 가성비의 메타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모델 특징이 있다면 디자인이 약간 기괴하죠.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아이폰밖에 안 떠올랐거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마스터 2 되는 겁니다. 약간 호불호 갈리는 디자인은 뒤로 하고, 확실히 가성비의 메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이렇게 준수한 품질의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40만원에 쓸 수 있다? 제법 괜찮아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전면에 커다랗게 띄울 수 있고요. 사람의 시선을 따라 인식을 하는 아이 트래킹 당연히 되고, 애플 비전 프로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핀치, 꼬집는 행위도 인식이 잘 되고 있죠. 비전 프로가 보여줬던 것처럼 공간 컴퓨팅의 느낌으로 여러 개의 모니터를 가상으로 띄운 다음 상당히 넓게 컴퓨팅을 할 수 있고 작업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를 강조하고 싶은 것 같은데, 글쎄요, 아직까지 이 정도 해상도면은 사실 엔터테인먼트용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메타 측에서도 게임이나 영화 감상 등을 조금 더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정말 엄청나게 나왔어요. 오라이온이라는 스마트 글라스인데 이게 진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 상당히 무겁고 뭔가 프로토타입이라서 그런지 투박하죠. 근데 주커버그 형님 잠깐 보니까 몸이 너무 좋아졌는데? 그래서 잠깐 얘기가 샜는데, 이 오라이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는 안경에 홀로그램을 넣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홀로그램이 이제 진짜 코앞까지 나와서 프로토타입이 나온 시대예요. 자, 이거 보시면은 화질이 엄청나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안경이다 보니까 상당히 가볍게 만들어야 되고,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나 CPU, 메모리 모든 제품들이 좀 경량화돼야 되니까 이게 막 애플 비전처럼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연 영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퀄리티가 생각보다 상당합니다. 안정적이에요. 근데 아마 이 글래스 보시는 분들 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 애플 비전 프로나 메타 퀘스트 3처럼 얼굴에 쓰는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랑 뭐가 다른 거냐? 자, 일단 둘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이 앞이 막혀 있잖아요. 시야가 막혀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지금 이 기계로 앞을 볼 수 있는 거는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을 재생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떤 점이 불편할까요? 네, 필연적으로 시차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카메라로 찍은 걸 AP로 보내서 디스플레이로 보내기까지 여러 단계 처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약간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타의 오라이온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레벨이에요. 왜냐? 이제 패스스루 방식이라고 하죠. 그냥 앞을 내가 그대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오버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의미의 증강현실? 아니 홀로그램? 아니면 뭐 확장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 기술이 진짜 상용화 가능하다면 인간은 정말이지 새로운 컴퓨팅을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상당히 단편적이잖아요. 자, 여러분이 미얀마를 갔다고 가정해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일부분일 겁니다. 왜? 언어를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홀로그램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동 번역은 물론이고 상품의 가격 혹은 대상의 속성, 우리가 그간 알지 못했던 이면의 본질들까지 막대한 양의 정보가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그 막대한 양의 정보를 바탕으로 멀티모달 AI 기술과 결합하겠죠. 아마 단순한 컨텐츠 시장의 폭발이 아니라 그냥 사는 방법이 달라질 겁니다. 아예 새로운 컴퓨팅 방법과 거기 따른 상호작용까지. 물론 뭐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2027년 내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한 1300달러, 200만원쯤 되지 않을까 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나올 GPT-5나 6랑 합쳐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약간 SF 소설 속에서 나오는 반전뇌 인간? 약간 반기계 반인간, 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자, 지금까지는 이런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라고 꽉 막힌 형태의 가상현실 기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의 기술력은 이게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의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바로 착용감입니다. 이게 무게가 하도 무겁다 보니까 오래 쓸 수가 없어요. 1시간만 써도 목 아프고 땀나고 불편하고. 이번 애플 비전 프로 퀄리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도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야, 이거 너무 무겁다, 아무리 좋아도 이건 못 쓰겠다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런데 마치 안경처럼 이렇게 경량화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세상을 맛볼 거예요. 메타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모두 다 궁극에는 이런 형태의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을 이을 새로운 형태의 사용자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타 이번 발표는 이게 27년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앞당긴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은 라마 3.2 새로운 버전과 메타의 AI였어요. 자, 현재 AI 모델 중 가장 뛰어난 모델을 꼽으라면 뭐 한 5개, 5대장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압도적인 1등은 아마 오픈 AI가 아닌가 싶고, 그 다음 이제 엔스로픽의 클로드,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 그리고 이제 메타의 라마, 그리고 XAI의 그록 정도로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확실히 빅테크 기업들이 잘하긴 잘해요. 이 AI 서비스가 아니라 기간이 되는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LLM을 만드는 건 연간 수천억에서 수조 단위를 때려박아야 되는, 말 그대로 이제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본이 많은 빅테크나 오픈 AI 같은 기업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메타 이러면 그냥 SNS 기업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메타가 탑3 안에 들어가는 AI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요새 주가 보면 진짜 미쳤습니다. 조용히 역대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주가가 올랐냐? 바로 AI입니다. 이 AI가 돈이 되거든요. 자, 메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제 100만 명 이상의 광고주가 자사의 생성 AI 도구를 사용했고 1,500만 개 광고가 AI 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특별한 점은 생성 AI를 이용하는 광고는 그렇지 않은 광고보다 무려 클릭률이 11%나 높고 전환율이 7.6%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계에 있어서는 이 생성 AI가 거의 혁신인 거예요. 심지어 요새 광고할 때 생성 AI로 만든 광고 엄청나게 보이는데 영상을 거의 무료로 뽑다 보니까 비용도 거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광고주들이 메타를 찾고 이 메타의 이익은 나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는 중입니다. 한간에는 생성 AI가 돈이 안 된다 이런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메타, 아니 광고계에서는 이 생성 AI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퍼포먼스를 아주 극대화시키면서 실제로 돈이 된다는 걸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메타가 1년에 한 50조, 60조를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와 AI 인프라스트럭처를 까는데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판이 엄청났어요. 야, 너희 그 돈 어디서 벌려고? 아니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업체잖아요. 이걸 대여해줘서 돈을 버는 모델인데 메타는 AI 기업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이유가 있냐? 메타버스 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 이 메타가 뭐 하면은 옆에서 엄청나게 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이제 신고가 달성. 자, 어쨌든 메타, 이 AI에 대한 저력이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저는 진짜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들 모르시는데 생각보다 메타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라마 3.2 버전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라마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AI로는 이제 업계 표준이 됐습니다. 예, 오픈소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럼 무조건 라마입니다. 예, 수많은 AI 개발자들을 자사의 플랫폼 안에, 생태계 안에 락인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런 라마 3.2 이번 버전의 가장 큰 특장점이 뭐냐? 초경량의 초가성비 모델이라는 거예요. 자, 90빌리언밖에 안 되는 매개 변수로 거의 GPT-4 5급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MMLU 지금 86점인데 상당히 높죠.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제 1빌리언 모델이랑 3빌리언 모델까지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가성비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가볍거든요. 3빌리언 같은 경우는 우리 핸드폰, 모바일에서도 충분히 쌩쌩 돌릴 만큼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벼운 데 비해서 MMLU 점수는 63점이라는 꽤나 준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인 것과 가성비에서는 라마를 따라오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서 소신 발언을 하자면 애플 인텔리전스 있잖아요. 이 애플 AI보다 아마 라마가 조금 더 좋을 겁니다.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 베타판을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답답해요. 말도 잘 못 알아먹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AI 같은 느낌인데 아마 메타의 온디바이스 AI를 이용했다면 이거보다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 둘 다 모두 뭐 베타 단계고 아직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메타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지금 온디바이스 AI 시장에서도 이 라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릴스 영상을 자동 번역으로 바꾼다든지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고, 그 퀄리티마저 이제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애플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까놓고 AI만 봤을 때는 메타가 훨씬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메타 AI 윗 보이스 버전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오픈 AI에서 나온 고급 보이스 모드, 이거 가장 최근에 릴리즈 됐죠. 요거랑 이제 상응하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에 감정을 섞기도 하고 중간에 말을 취소하기도 하고 마치 인간처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어졌어요. 자, 제가 최근에 애플이랑 구글의 발표회를 많이 봤는데 요새 좀 실망스럽거든요. 그런데 메타가 생각보다 더 잘해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라마로 오픈소스 플랫폼을 먹고 그 바탕으로 이 AI 패권을 쥘 수 있을지 앞으로 메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